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2026년 8월 10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간 얘기입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예, 김민석이 강원하고 대구 경북에서 정청래 누르고 2주차서 2연승 누적 득표는 박빙지속이다. 반가운 소식이네요. 강원 TK 순위 경선에서 김민석이가 48.54%, 정청래 차이는 얼마 안 나네. 송영길 표는 아마도 김민석한테 가겠죠. 김민석한테. 이러면은 김민석이가 이긴다는 분위기인데, 여기는 최민희가 잘못 나온 기고. 하여간에 뭐 시래기들의 이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뭐 관심 없고요. 간단하게 코멘트하면 더불어가 확실하게 망하기를 우짜견 쪽으로 바라고 있기 때문에 김민석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넘어가고요. 네, 투표자 30% 줄기도 10% 늘기도, 선관위 투표 끝난 뒤에 조작 정황이다. 잘한다. 한성 611명 늘고, 부산 수영구는 785명 늘고, 20개 읍면동 100명 이상 차이. 선거 종료 후 투개표 시스템 재접속 수정 기록. 잘 들어가는데. 예? 이거 뭐 케이스별로 다 얘기하기도 그럴 정도인데 뭐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지금. 예? 이게 뭐 오차범위가 100명 이상인 읍면동 29건. 뭐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지금. 단위가 벌써 세 자릿수인데. 세 자릿수나 되는데. 뭐 이거 다 얘기하기도 그렇고 오늘 또 떠들고 드시니까 간단하게 코멘트합니다. 그냥 밥 먹듯이 지 꼴리는 대로 그냥 조작했다. 조작했다. 그에다가 선거 끝난 후에 투표 끝난 후에도 들어가서 수정질까지 했다. 대단하죠. 이러면 조작 이 레벨은 확실하게 넘어서는 겁니다. 이거 지금 이거 나오면서 해가지고 혹시나 어떤 사람들은 이거 본투표만 이렇고 사전 투표는 아닐 기다 이러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간단하게 오자 코멘트를 해봅니다. 부산에 오면 회 많이 먹습니다. 근데 회 먹을 때 날 것을 많이 먹어요? 아니면 삭힌 거를 많이 먹어요? 예? 그리고 날 것이 좋아요? 저 삭힌 게 좋아요? 날 것이 가장 날 것인 상태인 본투표 날 이 투표 이것도 해가지고 이 쇼가 나는데, 사전 투표 미리 투표해서 며칠 동안 묵혀두는 거 그거 도대체 어떻게 무슨 수가 날라지 쇼가 날라지 누가 압니까? 아이고, 사전 투표가 괜찮다? 그런 거는 자기 혼자의 생각이지. 본투표가 이 꼴이 나고 한다는데 사전 투표가 괜찮다. 너무 세상을 나이브하게 사네. 젤렌스키 북한군 3만에서 5만 러시아 배치 한국과 협력 위해 접촉 중. 한국은 우크라이나와 협력해야 방공 시스템 분야 지원 기대하래. 그러니까 뭐 패트리어트 같은 거 보내라 이 소리가 되겠죠? 이거 뭐 북한군 3만에서 5만 러시아 배치는 그거는 젤렌스키 주장이고, 물건 받으려고 물건 받고 싶어서 이거 하는 거고요. 러시아군 우짜가 이거 요즘은 우크라이나 전 얘기를 별로 안 합니다만 러시아 군 병력 규모 자체가 우크라이나 군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우짜가 북미 상호 조약 해 가지고 뭐 전략적 뭐 어쩌고 저쩌고 포괄적 뭐 할 때 우짜가 이미 코멘트 해 드렸잖아요. 거기 적힌 문서상에 텍스트상에 보면은 러시아 땅, 원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러시아 땅에서의 작전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더 가려면 더 갈 수도 있겠지. 더 가려면 더 갈 수 있는데 문서상으로는 그 러시아 땅으로, 국제적으로 러시아 땅으로 인정되는 곳에서 작업한다고 돼 있어 가지고 쿠르스크 들어갔잖아요. 거기는 러시아 땅이잖아. 우크라이나 애들이 들어가서 분탕질 치니까 거기는 파견되는 거는 상관없는 게고. 자, 이거 북한군 3만에서 5만 러시아 배치라니까 젤렌스키는 증거 까면 됩니다. 증거 까면 되고, 젤렌스키가 뭐 협력해야 된다, 패트리어트 보내라 이라고 있는데, 뭐 악수도 얼마 전에 악수도 했고, 자, 이재명 대통령께서 방공 시스템 빨리 우크라이나 줘라. 예? 빨리 줘라. 뭐 실탄 삽탄도 안 하고 아주 경계 근무 서는 수준인데 뭐 패트리어트 들고 있으면 뭐예요? 빨리 주세요 그냥. 자, 이거는 또 중국의 인플레이션하고 PPI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됐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중국의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은 YOY 6월에 1.1%, 이 차트는 MOM 전월 대비입니다. YOY 전월 작년 동월 대비해서 6월에 1%인데 7월에 0.5%로 떨어졌고, 시장 예상치가 0.8%인데 0.5%니까 하회했고요. 그리고 MOM 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 둘 셋 석 달 연속에 와서 네거티브, 그러니까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MOM 전월 대비를 하면 6월에 마이너스 0.3%인데 7월에 마이너스 0.1%로 시장 예상치가 0.2%인데 그것도 하회하고 또 마이너스를 갖다가 석 달 연속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찍고 있다. 이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PPI 생산자 물가지수 또 보시면 로이터 기사 보시면 뭐 팩토리 게이트 인플레이션 이지 또 3석 달 내 최저로 해가지고 떨어졌다 이 소리가 되겠죠. 생산자 물가지수가.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는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6월에 4.1%인데 7월에 3.5%로 하락했고 MOM 전월 대비라면 6월에 마이너스 0.3%인데 7월에 마이너스 0.9%로 더 떨어졌습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조만간 중국 디플레이션 귀신을 갖다가 우자가 또 다시 할 수 있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해드리고 참고로 중국의 공식 데이터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중국 데이터는 믿는 게 아니다. 그리고 요즘 미국 통계 데이터가 또 중국화되고 있다. 뭐 그 소리도 계속하고 있는데 하여간에 중국의 공식 데이터는 믿는 게 아니죠. 예,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국의 실제 경제 수치는 공식 경제 수치, 공식적으로 나오는 경제 수치보다 훨씬 나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짜견적으로 봅니다.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소제목으로 한국 증시 폭락은 이재명의 업적이다 해가지고 말씀드리죠. 한국 증시의 7월 폭락은 레버리지 투자 손실을 넘어 새로운 세대의 개인 투자자들을 한국 증시로 끌어들였던 마법을 갖다가 깨뜨렸습니다. 7월 폭락이. 코스피는 7월 한 달 동안 마이너스 22% 하락해서 2008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월간 하락을 기록했고 7월 31일 역대 최대 수준의 하루 반등 무려 18%죠. 미친 짓이지 이것도. 하루 18%를 뛰는 거. 하여간에 7월 31일에 역대 최대 하루 반등에도 불구하고 투자 심리를 회복하지 못해서 한국 개인 투자자들은 반등세 속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매도에 나섰고 SNS, 한국의 SNS, 소셜 미디어 이런 데서는 한국 주식에 다시는 투자하지 않겠다는 투자자들의 글이 쏟아졌습니다. 우자가 보기에 이는 단순한 변동성 문제만이 아니라 신뢰의 붕괴인데요. 한국 개인 투자자들은 AI 붐, 즉 정부의 개혁 공약,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은 AI 붐과 정부의 개혁하지도 않는 개혁 공약, 그리고 개별 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등에 힘입어 5월과 6월에 우리나라 돈으로 78조 원을 코스피에 투자했고 특히 많은 투자자들이 뒤늦게 상투 잡았다 이거지. 뒤늦게 투자에 나서고 과도한 차입을 했으며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 투자, 몰빵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장이 하락 또는 폭락장으로 돌아서자 손실은 당연히 엄청났지요. 7월 한 달에만 서킷 브레이커가 4차례나 발동되면서 거래가 중단되고 레버리지 ETF가 변동성을 증폭시키자 현대화된 세계 속에서 빛나는 현대화된 주식시장을 기대했던 한국 투자자들은 미친 카지노 또는 미친 도박장에 들어와 있다는 기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문자라도 그런 기분을 느끼죠. 물론 AI 투자 기회가 사라진 것은 아니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여전히 AI 붐에서 가장 큰 승자고 한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반도체 시장 중 하나입니다. 특히 공급자지요. 하지만 주식판에서 펀더멘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뢰지요. 신뢰입니다. 사기를 치든 말든 한 번만 돌려먹으면 망고땡인 호텔 경제학 전문가께서 누군지는 우리가 특정 안 합니다. 전문가께서 그 앉아 계신 이 정권에서 그 중요한 신뢰를 갖다가 말아먹었죠. 전문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장이 손실을 입은 사람들보다 더 빨리 회복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반등을 주식판에서 탈출하는 기회로 삼는 걸 멈추기 전까지 코스피는 광풍의 동력이었던 국내 투자 심리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짜견적으로 봅니다. 훗날 2026년 올해 7월은 AI 사이클에서 조정기, 코렉션, 조정 단계, 조정 국면 이거로 기억될지도 모르지만 많은 한국 투자자들에게 이 2026년 7월은 한 시대의 끝처럼 느껴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이어서 또 말씀드리죠. 자, 이거는 손실을 떠하는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 얘기입니다. 2025년 10월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 특히 뭐 기관 투자자죠.
이들의 경우 코스피 구성 종목을 갖다가 무려 1000억 달러 이상, 저 앞전에는 1100억 달러 이상 팔았다고 했는데, 그나마 해가지고 좀 들어와서 물건을 샀기 때문에 이제는 1000억 달러입니다. 1000억 달러 이상, 올해 들어서 1000억 달러 이상, 특히 언제 2025년 10월 이후 1000억 달러 이상을 매도했고, 반대로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600억 달러 이상을 매수하고, 같은 기간, 그러니까 똑같이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하는 동안, 즉 언제입니까? 2025년 10월 이후 한국의 기관 투자자들도 400억 달러 이상을 갖다가 매수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던지고 나간 거 물량을 갖다가 우리나라가 다 받아냈습니다. 즉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거 매도하는 동안 그 물량 중 대부분을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매수 또는 손실을 고스란히 대신 떠안았다는 소리가 되죠. 집중적으로 매수하면서 K증시, 한국증시를 떠받치고 있었다는 소리가 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이유는 반도체 업종에 대한 차익 실현, 이란전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우려 등이 가장 크지요. 관련 숫자는 이미 이거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국민연금 관계자 깜빵 갈 가능성 높다. 그리고 국민연금 리밸런싱 못한다라고 우자가 이미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 역사상 가장 큰 변동성이 큰, 그러니까 뭐 말이 이상하네. 한국 증시 역사상 변동성이 가장 큰 시기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하는 주식을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그대로 떠안았는데 이거 전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개미들께서 어떻게 된다? 네, 로이터에서 기사까지 썼죠? 네, 해가지고 swim back to Wall Street. 그러니까 미국 국장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 이 소리가 되겠죠. 자, 말씀드려보면 로이터는 코스피 폭락으로 K개미, 특히 특정하면 서학개미지요. 서학개미들이 미국장으로 몰려들고 있다고 했고요.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2026년 올해 7월에만 달러로 46억 달러, 차트를 바꾸자. 네, 요거 있죠. 46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6조 7천억 원입니다. 46억 달러 이상의 미국 주식을 갖다가 7월 한 달에만 매수해서 2026년 1월 이후 뭐 한참 쭉 올라가잖아요. 여기 한 번 더 걸리죠. 2026년 1월 요때 50억 달러. 2026년 1월 이후 최대 월간 매수량을 갖다가 7월 달에 기록했습니다. 이는 MOM 전월 대비로 하면 무려 627%나 폭증한 것으로, 뭐 잽도 안 되잖아요. 이거 6월 달에. 627%나 폭증한 것으로 4월에 마이너스 4억 6,900만 달러, 뭐 반올림 합시다. 4억 6,900만 달러. 5월에 9억 4천만 달러. 이거의 미국 주식, 이들 이만큼 이 정도 규모의 미국 주식을 갖다가 순매도한 것과 정반대지요. 정반대. 7월에 한국 개미들의, 특히 서학 개미들의 미국 주식 매수액은 2024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던 2025년 월간 평균 매수액이 얼마냐면 27억 달러인데, 그걸 갖다가 크게 웃도는 거의 2배 가까이 뭐 정도 되는 정도로 해가지고 7월달 샀고요. 우리나라 개미들, 특히 서학 개미들은 2026년 2월 이후 처음으로 7월에 한국 주식 매수보다 미국 주식 매수를 더 많이 했습니다. 주된 이유는 뭐 당연히 코스피가 6월 고점 대비 마이너스 33% 하락 또는 폭락, 그러니까 최고점이죠. 역대 최대 올타임 하이 대비해서 마이너스 33% 하락 또는 폭락하는데다가 하락분의 75%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한국 증시를 사실상 다 해먹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하락분의 75%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거기 또 제일 많이 돈이 들어갔죠. 뭐 호텔 경제학에 따르면 한번 돌려 먹었으니까 망고 땡으로 보입니다만 우짜는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거 확실하게 이재명 정권한테 확실한 업보로 남을 것이라는 거, 이거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고, 지금 계속해서 떼빵 하려고 여러 가지 또 내놓고 있죠. 자, 승리를 위한, 성공을 위한 조건이 갈수록 타이트해지고 얼마 남지 않을 때마다 거기에 투입되는 이 자원들은요, 성공을 보장하지 않고 오히려 실패했을 때는 그 데미지가 몇 곱절로 더 세다는 거, 이것만 분명히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사람이 여유가 있어요. 사람이 여유가. 예, 여유 없이 해가지고 계속 극단적으로 밀어붙인다. 예, 그러다 빵꾸 나면 이제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짜 기준에서는 이미 이재명 정권의 확실한 업보, 예, 업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요거는 또 일본 역대 최대 외환 개입해 가지고 말씀드리죠. 골드만삭스에 써봤는데 7월 30일하고 7월 31일 이틀 연속으로 개입한 게 거의 확정 수준입니다. 우자가 이미 추정해서 말씀드리는데 골드만삭스가 이미 뭐 거의 확정 수준으로 얘기했습니다. 자, 말씀드려보면 일본 중앙은행 BOJ 계정을 분석한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일본 당국은 2026년 7월 30일과 31일 이틀 양일간 13조 4천억 엔, 달러로는 850억 달러, 850달러, 뻘건 걸어가잖아요. 850억 달러. 850억 달러 규모의 엔화 매수 개입을 단행한 것으로 그러니까 골드만삭스가 분석해 보니까 뭐 거의 확실하다. 확실하게 추산됐습니다. 일본의 개입이라고 읽고 사실상 미국의 미국채 시장 보호라고 해석해야 되는 이 7월 엔화 개입 요거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우에다 가지고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을 시사했지요. 예,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덕분에 일본 중앙은행의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갖다가 44%로 보고 있고요. 한편 미일 공동 크다. 네, 미일 공동 네, 우자가 뭐 요즘 뭐 시간이 그래가지고 스마트폰을 해가지고 캡처를 하다 보니까 좀 이래 됩니다. 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시간 안정돼 있고 현실에서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현실 일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요. 하여간에 미국과 일본 공동 외환 시장 개입 이후 헤지 펀드들이 엔화 약세 포지션을 갖다가 빠르게 청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 CFTC 데이터에 따르면 레버리지 펀드들, 그러니까 헤지 펀드지요. 레버리지 펀드들은 8월 4일 기준으로 엔화 순 매도 포지션을 갖다가 6월 말에 13만 8,040 계약을 갖다가 순 매도 여기다가 배팅하고 있었는데 7만 4,440 계약을 줄여서 6만 3,600 계약만 남겨놓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뭐 어떤 거? 엔화 순 매도 포지션을 갖다 말이죠. 2008 금융위기 이후 가장 급격한 엔화 매도 포지션 감소 중 하나가 되는데 이유는 뭐 당연히 엔화 가치가 1986년 이후 최저로 떨어지자 미일 양국이 15년 만에 처음으로 공동 개입을 해서 7월 30일과 7월 31일 양일간 850억 달러에 달하는 엔화를 갖다가 매입했기 때문이지요.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딱시어스. 이것도 이미지가 작네. 아, 저기가 이구나. 자, 이거는 이라저 161일째 가지고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미국 증시 선물 개장을 8시간 앞두고 악시오스는 트럼프가 이란과의 협상을 갖다가 조용히 로우키 돼 있죠. 로우키. 트럼프가 이란과의 협상을 조용히 진행하고 있으며 새로운 군사 공격보다는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악시오스에서 기사를 썼습니다. 이미 6달 정도 넘게 6달 넘게 가지고 지겹도록 보고 있는 도돌이표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고 똑같은 짓이다. 똑같은 짓의 반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요건 또 해가지고 예멘 후티 건의에도 슬슬 재밌어집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예멘 정부가 있지요. 예,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십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있고요. 그리고 예멘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레코그나이즈 되는 예멘 정부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예멘 정부와 사우디가 방위 협정을 체결한 후에 후티 반군은 예멘 모카항과 홍해 연안에 위치한 아람코의 자잔 정유 공장을 갖다가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했습니다. 자잔 정유 공장 화재는 진압되었고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는데 예멘 쪽에서는 예멘군에서 민간인과 군인 포함해서 7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지요. 참고로 자잔 정유 공장 이거 지금 연기 씩 나는 거 자잔 정유 공장은 7월 27일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정유 공장 내 통합 가스화 복합 사이클이라고 있습니다. 뭐 줄여서 IGCC라고 하는데 이 통합 가스화 복합 사이클 설비와 저장 탱크 시설 중 일부가 손상되어 이미 가동 중단된 상태였고 이번 추가 화재는 재가동 시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입니다. 한편 예멘 쪽 얘기를 잠깐 추가해 보면 예멘에서는요 2022년에 휴전 협정을 맺고 이후에 쌈박질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7월 말로 휴전 협정이 파기되었죠. 그런 후에 예멘 정부군과 예멘 정부군과 후티 반군 간의 전투가 계속해서 치열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아랍에미리트가 아프리카 투자를 1등이다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요거는 또 파이낸셜 타임스 해가지고 그 기사죠. 물론 이것도 스마트폰으로 본 건데, 빠르게 말씀드리죠. 대부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도 아프리카 인프라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국가가 중국이라고 생각하겠지요? 네, 중국이라 생각하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2022년부터 폭발을 해버립니다. 누가? 아랍에미리트가. 2022년부터 아랍에미리트의 아프리카 투자가 급격히 증가해서 중국 포함해 다른 주요 국가들을 제치고 가장 큰, 그러니까 아프리카 투자에서 1등을 먹었다. 누가? 아랍에미리트가 1등을 먹었다라는 파이낸셜 타임스의 차트 기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이거 보면 뭐 누적된 그린필드 해가지고 외국인 직접 투자가 돼 있죠. 해가지고 또 그린필드 나왔으니까 또 잠깐 말씀드리죠. 참고로 그린필드 투자 방식 또는 그린필드 외국인 직접 투자는 투자하려는 대상국의 기존 사업을 인수하거나 파트너 형태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 시설부터 시작해서 물류, 사무실, 직원 거주 시설 등 아예 통째로 막 아예 새로 다 만드는 걸 갖다가 그린필드 투자라고 합니다. 덕분에 이런 투자를 하려면 어떻습니까? 리스크가 상당히 크겠죠. 자본뿐만 아니라 시간과 노력이라는 큰 투자가 필요하고요. 정치 경제적으로도 친숙하지 않은 환경에 노출된다는 이 문제를 갖다가 다루어야 한다는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프리카 쪽이 이슬람 쪽이 좀 친숙하다 이러면 아무래도 중국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작업하기가 좀 편하겠죠. 예, 그렇답니다. 참고로 이 반미주의자들께서는 뭐 안 믿겠지만 중국의 1대1로는요. 지금 2026년 현재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관련 얘기를 또 하려고 생각 중인데, 중국의 경우에는요 지금 계속해서 내부로 쪼아든다고 말하긴 그렇고, 하여튼 내부로 점점 안으로 점점 더 들어가는 거, 예? 내성 뭐 이런 그런 여드름이라 해야 되나? 내향성 여드름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것처럼 좀 발산해야 되는 이 때인데 발산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자기 집 안으로 점점 들어가고 있어요, 중국은. 이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래 가지고는요, 예, 좀 힘듭니다. 러시아 하는 거 보세요. 러시아는 확실하게 지정학 쪽에서 이 확실한 핵심 플레이어가 돼서 지금 활약을 하고 있잖아요. 욕 다 묻고, 두들겨 맞고, 땅 따먹고, 뭐, 그래 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은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지금 갈수록 점점 좀 더 그렇다. 뭐, 좀 전에 영상 초안문 해가지고 중국의 인플레이션하고 생산자 물가 지수도 뭐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이거 뭐 이 디플레이션 귀신을 갖다가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끔찍한 게 바로 이 디플레이션 귀신이다. 내가 그 디플레이션 귀신 그 이유도 있을 끼고, 중국이 부동산 버블 붕괴 그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중국 국내적으로 문제가 많으니까 그렇겠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뭐 반미주의자들의 호프가 돼야 될 텐데 뭐 그게 안 된다. 막 그렇게 간단하게 코멘트하면서, 미국 민주당 집안 싸움 말렸나? 오바마 진보 바람 엘사이에드와 통화했다. 예, 잘 돌아가죠. 요거는 미국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도 민주적 사회주의자들이 해가지고 슬슬 이가지고 여기 나와있잖아요. 민주사회주의. 민주사회주의 나와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점점 해가지고 발효를 하고 있으니까 예, 요래된다 그죠. 예, 당내 화합 반응을 오바마가 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간단히 코멘트합니다. 오바마가 민주사회주의자 지원에 나섰다고 보면 되고요. 이 말을 돌려서 얘기하면 민주사회주의자 지원에 나섰다라고 보면 되고, 이러면 집구석 싸움이 이제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되고요. 우짜가 안 그래도 7월 29일 뉴스몸에서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평등을 함께 추구한다는 민주사회주의 이거, 예, 민주사회주의 데모크라틱 소셜리즘에 대해서 우짜 기준에서는 구태고 적폐라고 이미 코멘트 한 바 있습니다. 뭘 들면서?
맘 단위가 뉴욕에 배급소 아닌 배급소 만든다 했잖아요. 뭐 식료품에 싼 값으로 해 준다는 거. 그거는 그런 거는 전혀 우짜 기준에서는 전혀 되는 꼴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좀 시간이 지났지만 2025 년에 우짜가 트럼프 그러니까 맘 단위가 때 승리했을 때 트럼프는 "맘 단위의 승리가 고마울 것이다."라는 블로그 글도 쓰고, 그다음에 이 영상은 "맘 단위 승리는 트럼프에게 호재라는 이 영상을 갖다가 이제 우짜가 그때 가지고 2025년 11 월에 이미 만든 바 있는데, 왜 어떤 의미로 만들었냐면 민주당이 미국의 민주당이 민주적 사회주의라는 이름으로 더 많은 복지, 말로 바꾸면 뭐가 됩니까? 책임은 안 지고 권리만 더 주장하게 만드는 게 바로 더 많은 복지를 준다는 거죠. 더 많은 복지를 주는 걸 과시하는 데 도취된다면 민주당이 트럼프가 벌이고 있는 이 문화 전쟁을 갖다가 민주당이 서포트하는 것과 같다라고 해 가지고 제가 2025 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그들이 우세라고 그래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갈수록 지금 하는 꼴은 좀 그렇다. 예, 미국에서는 이 사회주의나 이런 거 별로 잘 안 먹힌다는 거는 일단 알고 계셔야 됩니다. 트럼프 임기가 똥이라 하더라도 이쪽에는 체질적으로 사회주의 이런 게 잘 안 먹혀요, 미국에서는. 자, 넘어가고요. 자, 미국 사우디 원유 수입이 제로다 해 가지고 말씀드리죠. 2026년 7월, 올해 7월에 미국의 사우디아라비아산 원유 수입량이 제로에 수렴하면서 1985년 이후 처음으로 월간 기준으로 사우디산 원유 수입이 사실상 제로 없었습니다. 이란전이 발발한 2026년 3월에만 하더라도 3월 해가지고 요 4월 직전에 가지고 고점 찍죠. 3월만 하더라도 미국의 정유사들이 사우디산 원유를 갖다가 하루 평균 60만 배럴 이상 수입했었는데, 호르무즈 해협 폐쇄와 이란전에 따른 공급 차질로 중동산 원유 가격이 상승하자 미국 정유사들은 대체 공급원을 찾기 시작했고, 때마침 누가 나왔습니까? 때마침 마두로가 사라진 베네수엘라가 이 중동산 원유의 대체 공급원으로 부상했지요. 그러면서 미국의 베네수엘라산 원유 수입량은 2026년 7월에 하루 평균 60만 배럴, 뭐 딱 맞아 떨어지죠. 예, 중동산 원유 60만 배럴 이상 됐는데 그걸 거대로 해서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가지고 60만 배를 갖다가 땡기게 됐다. 참고로 2026년 올해 1월까지 그 마두로가 잡혀가서 미국에 보내질 때까지 현재의 이 집권 세력이 베네수엘라 집권 세력이 마두로를 팔아먹기 직전인 2026년 1월만 하더라도 미국의 베네수엘라산 원유 수입량은 하루 평균 10만 배럴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급증한 거죠. 하여간에 이란 전쟁은 글로벌 석유 흐름을 바꿔놓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 이 차트를 보고 또 역시나 반미주의자들께서 페트로 달러 끝이라고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우짜는 이미 뭐 한두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통화 쪽의 전문가들한테는요, 이 페트로 달러는 말이 안 통합니다. 전부 다 유로 달러 시스템으로 다 통하고요. 아니 그래, 뭐 페트로 달러라는 말 자체가 일반인들한테 잘 먹히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 이거는 알고 계시고, 이런 거 했다고 페트로 달러가 끝이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 요거는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넘어가고. 자, 요거는 미국 기업들 수익성이 상승했다, 증가했다 이걸 말씀드리죠. 미국 경제 분석국에 따르면 여기 있죠. BEA 되죠. 경제 분석국에 따르면 미국 기업의 세전 이익 비포 텍스, 애프터 텍스 있죠. 비포 텍스가 요거 퍼른 거, 애프터 텍스 세후 요게 허용이 됩니다. 미국 기업들의 세전 이익이 미국 국내 총생산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최고 수준인 14%에 도달하면서 2008 금융위기 이후 거의 2배 정도 증가했고, 1951년과 2010년 그리고 2011년에 기록했던 이전 최고치 13%, 여기죠. 13% 이렇게 됩니다. 이 13% 이것도 뛰어넘었습니다. 세후 이익, 그러니까 이거죠. 애프터 텍스 세후 이익 역시 미국 GDP 대비 약 11%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세후 이익의 경우 1980년대부터 1995년까지의 평균값, 1980년부터 1995년까지 많이 떨어졌죠. 이렇게
요때까지 평균값이 대략 5%입니다. 요 제일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5%였다가 2022년 우한폐렴 갑자기 튀죠. 예, 2020년 우한폐렴 이후 101%나 막 무려 급증해서 뭐 따블이 됐다 이거죠. 101%나 급증해서 사상 최대치인 3조 6,20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이런 걸 보면 미국 기업들이 가지고 세전 세후에서 뭐 미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 이러는데, 이걸 갖다가 보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갖다가 던져봐야겠죠. 이런 수익성 내는 거 올리는 게 지속 가능한가? 이거를 갖다가 질문을 던져야 되고, 혹시나 이미 주가의 반영이 완전히 되어 버려 있지 않는가? 예, 이것도 질문을 갖다가 던져봐야 된다. 이렇게 웃자게 쭉 봅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건 해가지고 블룸버그에서 해가지고 인스티튜트 포 패밀리 스튜디오 돼 있죠. 이 가족 연구소입니다. 가족 연구소에서 해가지고 조사한 걸 갖다가 블룸버그에서 만드는 겁니다. 자, 말씀드려 보죠. 가족 연구소, 미국 가족 연구소가 2,000명의 남자만 대상으로 한 겁니다. 남자. 예, 18에서 29세 해가지고 남자죠. 예, 남자만 대상한 겁니다. 2,000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18세에서 29세 남성의 4분의 1이 매일마다 주식 거래를 한다고 답했고요. 이 중 64% 요거죠. 스톡 트레이딩 64%는 자신이 실패자라고 느낀다. 자신이 실패자라고 느낀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반대로 매일마다 거래하지 않는 남성 중 같은 감정, 그러니까 내가 실패자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 30%고요. 주식 거래를 이거 레스 댄 데일리 이거 매일마다 투자 하지 않는 사람들, 이거를 이거 아예 그 주식 거래를 아예 하지 않는 사람들, 아이고 자꾸 혓바닥이 꼬이네. 주식 거래를 아예 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예, 그러니까 주식 거래를 갖다 매일마다 하지 않는 남성들 중 같은 감정, 내가 실패자다라고 느낀다고 답한 비율은 30%. 이거 주식 거래를 거의 아예 하지 않는 남성들, 이들의 경우에는 40%가 해가지고 실패자다 생각했는데, 오히려 주식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64%가 자신을 실패자라고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매일 데일리 트레이딩을 하는 남성 비율은 현재 재학 중인 남성이 38%로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14%보다 훨씬 높았고요.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는 매일 거래하지는 않지만 정기적으로 거래하는 경향이 가장 높은 집단이었습니다. 또한 보수 성향의 젊은 남성일수록 매일 거래하는 비율이 31%로 진보 성향 남성 22%보다 높았고요. 현재 이런 현상, 심리적으로 나는 실패자야, 이런 현상은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거래량이 지난 15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개인 투자 붐이 지속되는 가운데 나타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매일마다 거래하는 남성들의 심리적 위축감은 매일마다 도박하는 이거 있잖아요. 갬블링 배팅 해가지고 이거 판타지 스포츠 해가지고 비디오 게임이 돼 있잖아요. 이 비교 대상입니다. 매일마다 해가지고 도박을 하는 남성의 66%, 이거와 유사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면서 매일마다 하는 주식 거래, 그리고 도박, 그리고 판타지 스포츠를 하는 행위가 젊은 남성의 낮은 자존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많은 젊은 남성들에게 주식 시장은 단순한 투자 대상이 아니라 고통의 원천이 되고 있다라는 것 갖다가 이 가족 연구소 연구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겠네요. 자, 넘어가고요. 요거는 AI와 일자리 얘기를 갖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졸트 해가지고 나간 거, 그거 해가지고 뭐 퍼센테이지 6개월 해가지고 이동 평균 나와 있죠. 예, 그걸 말씀드립니다. 미 노동통계국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졸트의 정보산업 분야 해고 및 이거 퇴직률입니다. 이거 정보 및 디스차지드 레이트, 그러니까 퇴직률, 해고 및 퇴직률 이거 되는데 6개월 평균 내려가는데, 전반적인 해고율은 여전히 낮은 상태죠. 낮은 수준이죠. 하지만 정보산업 분야에서만 유독 해고율이 증가해서, 왜 증가합니까? AI 때문에 증가하는 거죠. 정보산업 분야의 6월 해고율은 1.9%로 상승했고, 요 실선, 요 실선이 됩니다. 실선. 1.9%로 상승했고 2026년 상반기 동안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갖다가 보여왔습니다. 이거 정보산업 분야, 그러니까 요거 상승 추세 보냈는데, 지금 이 수치는 2020년 우한폐렴 이후 세 번째로 높은 거고요.
정보 산업 분야 종사자 중 1.9%가 6월 한 달 해고되거나 직무에서 해제되었다는 걸 이 실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실제로 6월에 6만 3천 명의 정보 산업 분야 종사자가 해고 및 퇴사하면서 2020년 4월 이후 우한 폐렴이 때 4월 이후 세 번째로 많은 월간 해고를 기록했습니다. 참고로 2001년 닷컴 버블 쭉 가지고 2001년 닷컴 버블 이거죠. 리세션 표시된 거고요, 이거. 2001년 닷컴 버블 붕괴와 2008 이거죠. 2008 금융위기 때 해고 및 퇴직률은 1.5%, 1.5%, 요 라인을 딱 지나가죠. 1.5%가 피크 최고치였습니다. 2025년 11월 이후 해고율이 2배 이상 증가하면서 정보기술 섹터, 정보기술 부분에서의 고용 불안이 가속화되는 추세다. 그리고 이런 원인은 뭡니다? AI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넘어가고요. 이걸 웃자가 지난주 토요일에 가지고 간단하게 그냥 뭐 차트도 안 보여드리고 코멘트하고 끝냈는데, 좀 너무 성의 없어 보여서 웃자가 좀 잠깐 좀 올려가지고 좀 언급을 해드립니다. 좀 뭐 이거 나팜 데이터 해가지고 나왔잖아요. 해가지고 미국 노동 데이터 나온 거 그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2026년 미국의 경제는 마이너스 2만 3천 개의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시장 예상치 8만 개 증가해서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갭이 어마어마하게 컸었습니다. 그리고 우자가 10만 개가 넘게 해가지고 시장 예상치가 10만 개나 차이 난다라고 말씀드리죠. 정말 어처구니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전 달들의 고용 데이터도 대폭 하향 조정되는데 5월 달 고용은 마이너스 6만 6천 개 감소한 6만 3천 개 증가로 하향 수정되었고, 6월 고용 역시 마이너스 3만 7천 개 감소한 2만 개로 하향 수정되면서 5월과 6월 수정된 수치를 합치면 초기 추정치에서 무려 10만 3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존재하지도 않았다 이 소리가 되겠죠. 미국의 실업률이 4.2%에서 4.1%로 7월에 4.1%로 떨어졌죠. 이제 이걸 보고 좋아할지는 모르겠지만 노동시장의 미국 노동시장의 진정한 호황이 아니라 노동력 감소를 반영하는 것으로 7월 한 달에만 24만 4천 명이 미국 노동시장에서 이탈, 즉 구직을 포기했다는 개설이 나오고요. 이런 가운데 일자리 감소는 소매업, 금융서비스업, 숙박업, 지방정부 교육 부분에서 집중해서 발생했습니다. 7월 고용 리포트, 미국의 7월 고용 리포트는 미국 노동시장이 다시 침체되고 있으며, 이는 패드, 미국 연준의 역할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구직자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들 것이라는 걸 예상하게 만들었는데요. 실업률 하락에 숨겨진 심각한 부분을 하나 말씀드려보면, 임금 상승률이 7월에 3.2%로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급등하는 상황에서 임금 상승률이 우한 폐렴 이후 최저로 떨어졌다는 것은 근로자들이 원하지 않는 것이지요. 하여간에 7월 고용 리포트는 패드 미 연준의 금리 결정에 어려움을 더할 것이 당연하고 정책 결정권자들은 고용 약화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하는 힘든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6년 8월 10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 가입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